안녕하세요. 그린선 미술학원 양수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조형의 요소 중에 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색의 속성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 개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한테 팬톤 컬러칩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색깔이 굉장히 여러 종류로 많이 있는데요. 색의 개념에는 명도와 채도, 그리고 색상이 있어요. 색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주황색, 노란색, 분홍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것들을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와 채도는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채도라고 하면은 색의 선명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가 높을수록 고채도가 돼서 좀 더 맑고 선명한 색깔을 의미하고요. 저채도로 갈수록 색이 점점 탁해지고 회색에 가까운 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색깔들, 이런 색깔들이 조금 더 고채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컬러칩에서 채도를 이미 분류를 좀 해놓은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이 색깔에 비해서 뒤에 있는 색깔들이 조금 더 채도가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색깔인데도 파란색이 앞에 있는 색깔에 비해서 조금 더 칙칙한 색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채도, 고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는 뭘 의미하는지 설명드릴게요.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둡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색깔 중에서도 같은 색깔이죠. 보라색 계열에서도 위쪽은 보라색 중에 조금 더 밝은 색,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더 어두운 색이 되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위로 갈수록 고명도의 색깔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밑으로 갈수록 명도가 낮아지는 저 명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도가 높을수록 흰색에 가까운 밝은 색이 되고 명도가 낮을수록 검정에 가까운 어두운 색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색상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그레이, 회색 느낌인데 하나는 조금 더 파란빛이 많이 도는 차가운 느낌의 회색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고, 이쪽은 웜그레이,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드는 회색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색은 우리 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빨간색의 경우에는 물체의 표면에 빨간색 빛만 반사가 돼서 저희 눈에 빨간색으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물체의 색이 빛에 반사되는 거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한테 흰색 마스크, 검정색 마스크 두 개가 있습니다. 흰색의 경우에는 모든 빛이 반사가 돼서 저희 눈에 하얗게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검정색의 경우에는 물체의 빛이 반사가 되지 않고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저희 눈에 들어오는 빛의 색깔이 없어서 검정색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흰색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는데요. 흰색 마스크의 경우는 흰색이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좀 주변으로 아무래도 퍼지는 게 있겠죠? 스키장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키장에 갈 때 고글을 꼭 써야 되고, 그리고 선크림도 발라야 되고, 이런 게 다 하얗게 펼쳐진 눈밭이 빛을 다 반사하기 때문에 그 빛이 저희 눈에 들어와서 그게 눈을 망칠 수도 있다, 아니면 피부가 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색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방금 전에 가시광선이 물체에 반사돼서 저희 눈에 들어와서 색으로 인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저희 주변에 있는 물체가 무엇일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거 바로 프리즘인데요. 프리즘을 통해서 하나의 빛이 그 안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거를 관찰할 수 있으시죠? 그럼 그 7가지 무지의 색깔에다가 3가지 색을 더해서 색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7가지 색깔 다들 알고 계시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이렇게 7가지에다가 연두색, 청록색, 자주색 3가지가 추가가 돼서 대표적인 10가지 색상인데요. 색상환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앞으로의 어떤 색 조합이라든지 색깔 사용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빨간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옆에 있는 주황색이라든지 자주색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유사한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랑 색상 환상에서 마주보고 있는 청록색의 경우에는 보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청록의 근접색, 파랑이나 초록색은 빨강의 반대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색상 환상에서 빨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빨강 옆에 있는 주황 아니면 노랑, 자주색까지는 난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반대 있는 색깔, 청록, 파랑, 남색 이런 색깔들은 한색이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난색의 경우에는 좀 따뜻한 느낌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고 있죠. 불 같은 경우에도 난색이 많이 들어간 색깔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한색의 경우에는 약간 차가운 느낌을 갖고 있는데요. 물이라든지 얼음이라든지 파란 계열은 약간 더 한색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색이나 한색에 포함되지 않는 초록이나 보라색 이런 색깔들은 저희가 중성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환에서 지금 10가지를 가지고서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색의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보색은 색상환상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색깔이죠. 노랑의 경우에는 보색이 남색이 되겠죠. 연두의 경우에는 보색이 보라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마주보는 색깔들이 동시에 한 화면에 나타나게 됐을 때는 보색의 대비가 강하게 나와서 좀 더 선명하고 강하게 저희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색을 섞어서 쓰게 되면은 조금 다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시험관에 물감을 타서 준비해 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색깔의 물감들이 있죠.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실 때 색깔을 아무래도 섞어서 쓰실 거예요. 그냥 팔레트 상에 있는 물감만으로는 색깔을 표현하기에 되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물감을 조색할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색이 사실 굉장히 다양해지고 무궁무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을 어떤 식으로 섞어볼지 한번 제가 실험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준비한 물감 중에 사실 주황색이 빠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색상환 기본 색깔이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주황색이 빠져 있는데요. 주황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레몬 색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색 조합인데요. 레몬색에 분홍색을 섞어서 흔들어 주시면 약간 살구빛이 도는 주황색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피부색을 칠할 때 많이 쓰는 색인데요. 이런 식으로 전혀 예상해보지 못한 색 조합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색을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전에 색상환에서 보색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색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같이 있을 경우에는 대비가 세지는데 이거를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지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두색에 보색인 보라색을 제가 섞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색깔이 섞였을 때 굉장히 탁하고 지저분한 회색 같은, 이게 무슨 색이라 하죠? 굉장히 지저분한 색이 나왔죠. 보색끼리 서로 섞였을 경우에는 채도가 상대적으로 원래 있던 색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채도가 낮은 색을 만들고 싶은 분들께서는 물감에 보색을 섞어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보라색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보색을 섞는 거 말고도 채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채도가 저채도로 갈수록 그레이에 가까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레이, 흰색 아니면 검정색. 그래서 원래 채도가 낮은 색을 섞어주면 지금 있는 색보다 더 낮은 저채도의 색깔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준비한 회색 물감인데요. 회색이랑 검정색을 조금씩 타서 채도를 낮춰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물감을 섞으면 아까 보셨던 보라색보다 조금 더 탁한 색의 보라색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도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색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명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되게 쉬운 방법이죠. 그냥 물감을 조금 덜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물을 많이 쓴다는 뜻이죠. 자, 물이 담긴 시험관에 물감을 조금만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물의 농도를 통해서 밝기의 차이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흰색을 섞는 방법인데요. 딸기 우유 같은 색깔이 나왔죠? 흰색을 섞었을 때는 명도가 높은 색이고 밝은 색이기 때문에 물감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감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색깔이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하시더라도 이거를 여러 가지 색을 섞어봄으로써 되게 다양한 많은 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색깔을 갖고 있는 게 적다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색에 한계를 두시는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조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입시 그림에 적용된 거를 몇 장 갖고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색 대비로 강조를 준 그림들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패턴지가 들어간 그림입니다. 패턴지의 색깔이 자유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빨간색과 청록색을 써서 보색 대비를 주고 있어요. 보색이 한 화면에 나오게 되면은 보색 대비를 통한 강조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빨간색과 청록색이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어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주사위와 골판지를 가지고 그린 작품인데요. 그래서 주사위의 이미지가 난색으로 빨간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 주제부의 포인트로 청록색 주사위가 들어가면서 두 가지 색깔이 보색 대비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연필과 전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연필 보시면 노란과 파란색을 사용해서 보색 대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화면에 보색을 같이 사용하면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는 강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채도 대비를 통해서 강조를 보여준 그림인데요. 중앙에 있는 방울 하나만 금색으로 칠해져 있고 나머지는 회색 느낌 아니면 흰색 깃털 이런 식으로 채도를 굉장히 많이 빼준 그림이죠. 그래서 채도가 높고 선명한 금색 방울이 조금 더 주인공 역할을 하면서 주제부가 강조가 되는 그런 연출을 해준 그림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한색과 난색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면서 대비가 많이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공은 빨간색으로 칠해지고 주변에 있는 곰들은 파란색으로 칠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색채가 자신만의 고유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붉은색은 정이나 흥분 이런 이미지, 난색은 조금 더 따뜻하고 움직이는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색깔의 선택을 통해서 조금 더 강조시킨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다음에 있을 문제풀이에서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림 설명을 드리면서 빨간색이 조금 더 움직임이 강한 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처럼 색깔은 각자 색깔마다 자기만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색깔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 성질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채의 양면성 해서 간단하게 색깔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열정이나 아니면 정열, 흥분, 온도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물체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도 갖고 있는데 분노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두 가지의 다른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의 경우에는 진취적인 거, 시원함, 젊음, 성실함 이런 느낌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파란색이 채도가 낮아지든지 명도가 많이 낮아져서 어두워진다면 부정적인 느낌으로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울함, 차가움 이런 느낌으로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라색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안료가 귀해서 보라색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고 왕족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아한 느낌, 고결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라색의 부정적인 느낌으로는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하고 고독함, 공포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초록색의 경우에는 중성색이었죠. 그래서 긴장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느낌이 있고요. 안정적이고 자극이 없는 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록색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약간의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어두운 초록색을 바라봤을 때는 살짝 무서운 감정까지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흰색과 검정색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흰색의 경우에는 깨끗하거나 아니면 빛 그 자체, 숭고함, 순수 같은 거를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색이고 흰색으로 된 공간은 약간 신비로운 그런 느낌도 있고 아니면 순결한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의 경우에는 허무함 아니면 절망, 화, 불안감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도 보시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화면이 어둡게 변한다든지 검은색으로 물든다든지 처리를 해주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색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색깔별로 각각 갖고 있는 성질이라든지 이미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실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 구름 이미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하늘색은 굉장히 밝고 채도가 높아서 시원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는 사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에서도 이 사진에 나와 있는 파란색이 시원한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극대화시킨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럼 다음 이미지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조금 더 어둡고 진한 느낌의 파랑이긴 하지만 파랑 자체가 갖고 있는 시원한 느낌이 굉장히 잘 전달되는 이미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구름은 채도도 많이 떨어지고 명도도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평화로운 느낌이 드는 파란색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그림 보실까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거의 하늘색이 회색에 가까워졌죠. 앞에 봤던 파랑의 이미지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구름 이미지를 통해서 색의 양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번째 사진에 있는 구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랑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하늘이 이제는 분홍빛으로 물들고 있는데요. 앞에 봤던 그림이랑은 되게 다르게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의 하늘이죠. 보라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나 자주색이 주는 신비로운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분홍빛으로 물든 하늘도 조금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미지 보시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숲에 가거나 나무길을 걸으면 휴식의 느낌이 더 강하게 느껴지나 봐요. 자, 다음 이미지 보시면 채도가 높아서 그런지 조금 더 싱그러운 느낌이 드는 초록색이고요. 같은 초록색이어도 채도에 따라서 분위기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 보시면 단풍이 들어서 약간 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난색의 이미지가 강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초록색에 비해 따뜻함이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다음 보여드릴 이미지는 낮은 채도의 하얀 공간이 펼쳐지는 이미지인데요. 전체적인 색감이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 숭고한 느낌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이미지는 흰색 배경에 채도가 높은 색감이 도드라지는 장소인데요. 바탕은 흰색이어도 페인트 칠된 게 채도가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채도가 높아서 그런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고 신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색에 대해 알아보고 접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자, 그러면 색에 관련된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문제풀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